차가운 밤에 울린 쇠사슬 소리. 엘리펀트 뷰티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사막의 냉기가 좁은 골목 사이를 헤집으며 낮은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아스팔트는 어둠에 잠기고 집집마다 불이 꺼진 창문의 뒤편, 모든 생명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 고요는 한 여자의 절규에 산산조각났다. 새벽 4시 17분. 급하게 달리는 맨발, 피로 얼룩진 허벅지, 난잡하게 엉킨 머리칼 위로 차디찬 쇠사슬이 거칠게 목을 휘감고 있었다. 신시아 피즐,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 도로를 뛰고 있었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 손목과 발목 곳곳에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고 목에는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강철 목걸이, 그 밤의 지옥을 상징하는 사슬이 달라붙어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차량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비추고 창문이 서서히 내려갔다. 차 안의 남녀가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저 여자 위험하지 않은가? 이봐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음침한 어둠 속 신시아의 심장은 자신의 두려움 소리보다 더 크게 고동쳤다. 그녀는 자신을 기세 좋게 쫓아오던 그림자, 곧 체포자이자 고문자인 데이빗 파커레이와 그의 여자친구 신디 핸디의 얼굴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온몸이 철저히 굴욕당하고 온갖 끔찍한 방법으로 고통받았던 지난밤들이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냈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의 깊이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었다. 차디찬 쇠사슬이 피부를 파고들고 강제로 강력한 약물을 주입받아 먼 기억조차도 흐려졌다. 신디는 사나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피해자를 놓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경고했고, 데이빗은 천천히 그녀의 고통을 즐기듯 저속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번, 두 번, 수십 번의 도망 시도 끝에 마지막 희망에 모든 걸 걸었다. 마침내 쇠사슬이 아주 조금 느슨해진 순간 그녀는 침착하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풀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지만 도망쳐야 했고 살아야 했다. 차로 뛰어들며 구원을 애원하는 순간 신시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포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누군가 나를 다시 그 지옥으로... 있는 그녀를 감싸 안았지만 신시아는 경찰의 손길조차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수갑, 목에 채워진 쇠사슬의 무게, 어딘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데이빗과 신디의 그림자. 그녀의 두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뜩였다. 그 누구도 그 밤,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잔혹한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신시아의 눈물과 피, 그리고 쇠사슬의 차가운 달그락거림만이 한동안 어둠 속을 울렸다. 지옥으로 가는 여정. 신시아 비즐, 알버커키의 밤거리에서 익숙한 어둠과 불빛 속을 유유히 걷고 있었다. 몸에 밴 습관처럼 도로 양옆을 살피며 하루 생계를 위한 마지막 일거리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한 대의 오래된 RV, 조용히 그녀의 곁에 멈췄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조용히 손짓했다. 경찰이야. 잠깐 대화 좀 하자. 뭔가 낯설지만 그는
경찰 배지를 내밀었다. 신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배가 고팠다. 남자는 친절하게도 간식과 따뜻한 음료가 있다며 RV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차 안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자의 눈은 신시아를 탐색하듯 매섭게 바라봤다. 그리고 무섭도록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눈 깜짝할 새 몸이 저릿한 충격이 신시아를 덮쳤다. 전기 충격기에서 튀어나온 불빛이 의식 위로 휘몰아쳤고 온몸에 찬 기운이 퍼졌다. 여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뒷좌석에서 또 다른 그림자,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 신디 핸디가 튀어나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자신의 비명이 점점 멀리 들려왔다. 차내에는 더럽고 묵직한 피냄새, 소독약, 기름때 섞인 쇳덩이 냄새가 진동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신시아는 얼굴과 팔에 흐릿한 마취약 자국이 남아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두꺼운 철사와 고리로 결박되어 있었다. 입에는 더러운 천이 틀어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길은 벽을 스치다가 철창과 쇳덩이, 희미한 노란 전구 아래 매달린 날카로운 독이 있었다. 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녹음된 음성. 당신은 이제부터 내 소유물이다. 은 또 다른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신디는 한 손에 의료용 주사기를 들고 나타나 신시아의 팔에 마취제를 조심스럽게 주입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새로운 피해자, 목록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신시아는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이 다시 멀어졌고 무의식 속에서 잠깐씩 깨어날 때마다 청각과 시각이 서로 뒤엉켰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데이빗의 숨소리, 신디의 낮고 메마른 웃음, 금속이 서로 부딪힐 때의 싸늘한 소리, 그리고 어쩌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또 다른 여성의 흐느낌이 귀에 맴돌았다. 시간은 희미하게 흐른다. 신시아는 자신의 신체가 하나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다. 데이빗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작 고문 도구로 그녀의 고통을 조절했다. 피가 흐르고 비명이 솟구치고 신디는 그것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벽 한 구석에는 이전에 고통당했던 여자들의 이미 희미하게 바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밤 신시아는 수십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상처, 더 무거운 족쇄, 더 깊은 공포만 쌓였다.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희미한 희망이 꿈틀댔다. 평생 원했던 자유와 빛의 기억,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본능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알비안, 절망과 공포,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간에서 신시아의 생존을 건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악마의 커플 이동주택 안의 시계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팎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내부는 마치 열기로 들끓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데이빗 파커레이, 리사, 자신의 작업실에서 천천히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고문 도구와 수갑, 가죽끈, 거울, 그리고 카메라. 테이블 위에서는 사슬과 송곳이 부딪히는 소리가
각별히 긴장감을 더했다. 그의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해 마치 평범한 목공예나 수리를 준비하듯 매끄러웠다. 그 옆에는 신디 핸디, 한쪽 눈에 싸늘한 미소를 띄우며 데이빗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와 공범이 아니었다. 둘의 사이는 서로를 완성하는 악마적 본능으로 뒤엉켜 있었다. 신디는 데이빗을 따르면서 그와 범죄를 공유하고 나갔겠지. 신디가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놀이가 시작됐으니까. 데이빗의 목소리는 냉담하면서도 기쁨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암호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각종 약물, 맛 주제,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수첩, 피해자 신원의 일부를 확인하는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작은 공간은 한편의 악몽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다. 그날 밤, 데이빗은 CCTV로 이동주택 벽 너머 피해자 신시아의 고통을 감상했다. 그녀의 비명,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구원 요청조차 이 악마 커플에게는 자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데이빗이 직접 설계 제작한 고문 장비들은 군사용 전기 충격기, 쇠 갈고리, 목에 씌우는 가죽 목줄, 그리고 벽에 못 박힌 각종 칼과 망치였다. 어떤 자질구레한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이코릭한 도구들이 현실로 구현된 공간. 신디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기록했다. 나중에 둘만의 비밀스러운 밤에,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 데이빗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신디는 반사적으로 자신이 지난달 정리했던 미처 치우지 못한 얼룩진 시트와 피가 굳은 밧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뇌리는 여기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혹은 겨우 살아남았던 여자들의 환영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공포조차 이제는 익숙해졌다. 오히려 흥분으로 혹은 희열로 변해 있었다. 한낮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밤만 되면 이들은 난폭해졌다. 자물쇠를 덜컥 여는 소리, 수갑이 발목에 걸리는 진동, 사슬을 당기는 매서운 손. 때로는 신디가 직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직접 고문에 동참했다. 그녀는 도구의 사용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저항할지 미리 계산했다. 신디의 손끝은 창백하지만 움직임만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느새 마루 밑에서는 신시아의 쉰 숨소리, 흐느낌이 미세하게 새어나왔다. 데이빗은 녹음기를 틀어두며 모든 비명을 저장하고 이를 자신만의 비밀일지에 표기했다. 오늘 밤 그녀는 한계에 도달할 거야. 데이빗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도망가면. 신디가 불안해할 때 데이빗은 한 번도 지지 않는 담담한 미소로 손을 들었다. 걱정 마. 내 구역에선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 여긴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 바람조차 이 작은 밀실의 악마적 욕망과 광기를 식혀줄 수 없었다. 절망의 사슬, 좁고 어두운 방 안. 신시아 비질의 의식은 깊은 물속에 잠긴 듯 희미하게 부유했다. 그녀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냉기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 구석에 스며드는 피냄새, 부정한 습기로 뒤덮인 벽면. 이 모든 게 현실보다 악몽 같았다. 눈을 뜨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몸 전체로 번졌다. 목은 쇠사슬에 덜컥 묶여 있었고 한쪽 팔과 발목도 기묘한 각도로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선을 돌리면 어렴풋한 노란 전구 아래 지저분하게 번진 핏자국과 부서진 구두, 찢어진 여자 옷, 그리고 피범벅이 된 인형들이 샤도우스처럼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에 더해 데이빗 파컬레이와 신디 앤디의 발자국 소리는 매일 밤 악몽처럼 반복되었다. 데이빗의 냉소적이며 기계적인 움직임, 신디의 거칠지만 익숙한 손놀림. 일어나라, 인형아. 차가운 음성과 함께 차갑고 거친 손이 신시아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깨어있을 때마다 새로운 공포와 맞서야 했다. 매 시간, 아니 분마다 그들은 신시아의 자존심을 으깨고 생존 본능을 시험했다. 목에 박힌 금속 사슬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게 옥죄었고 때때로 데이빗이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너는 내 것, 여긴 내 세계니까. 방 구석에는 오랜 세월 여러 피해자에게 쓰였던 기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전기 충격기, 날카로운 칼, 특수 제작된 족쇄,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달들. 데이빗은 이 모든 것을 체스말처럼 다루며 철저하게 신시아의 삶을 계산했고 고통을 조각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집게로 손톱을 눌러뜯거나 차가운 금속봉을 피부 위에 천천히 굴릴 때였다.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는 극한의 공포에 신시아의 몸은 본능적으로 떨려왔다.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신디는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끔찍한 장면을 촬영했다. 여기서 버틴다고 특배를 치지 않아. 신디는 늘 일상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신시아는 심리적으로도 점점 몰려갔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환청, 전에 죽어간 여자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머릿속 한구석에는 탈출이라는 집념이 불씨처럼 꺼지지 않았다. 한밤중 데이빗은 방에 들어와 방음 마스크와 제가를 바꿔주며 또 다른 실험을 했다. 마치 쥐를 상대로 자행하는 해부 실험처럼 그는 신시아의 반응 하나하나에 깊은 만족을 느꼈다. 벽 너머에서는 다른 희생자의 흐느낌, 혹은 고통으로 인한 망각에 젖은 신음이 들려오곤 했다. 그 모든 절망이 차곡차곡 방 한가득 쌓였고 신시아는 밤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따금 그녀의 손끝이 철창 틈에 닿을 때면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여기서 나가야만 해. 손등과 손목은 이미 피투성이었지만 신시아는 방심하지 않았다. 밤마다 탈출 방법을 상상해보고 철창의 약점, 사슬이 느슨해졌는지, 신디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까지 기억했다. 극한의 공포, 인간성 말살의 경계. 그러나 그 어둠 한복판에서 신시아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방 안엔 여전히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데이빗과 신디의 차가운 웃음, 그리고 한 소녀의 심장이 꺼져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소리가 울렸다. 피로 쓴 탈출, 어느덧 며칠이 흘렀다. 신시아 비즐은 빛조차 닿지 않는 그 지옥 같은 방에서 사라져가는 시간 감각 속에 숨죽인 채 버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쇠사슬의 압박, 피곤과 배고픔, 극도의 공포가 교차하며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녀의 몸은 힘이 빠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살아 있었다.
나는 반드시 나간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싸워본다. 그날 아침 데이빗 파커 레이는 잠깐 외출했다. 신디 핸디만 남아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피해자를 감시하면서도 지루하다는 듯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이따금 신시아에게 삐딱하게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괜한 짓 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신디의 표정에는 느슨함과 방심이 섞여 있었다. 신디가 부엌 쪽으로 나간 사이 신시아는 사슬이 다소 느슨해진 것을 느꼈다. 일부러 힘없이 쓰러진 척하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왼팔을 쇄골이에서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다. 피부가 찢기고 온몸을 기어가 그걸 잡았다. 피 묻은 손으로 사슬을 억지로 긁으며 철조각으로 자물쇠를 휘저었다. 체중을 실어 1번, 2번, 10번. 끝내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다. 그 순간 신디가 대화를 끝내고 거실로 되돌아왔다. 뭐 하는 거야? 신디의 눈이 번뜩이며 방으로 달려왔다. 신시아의 탈출을 본 신디는 욕설을 내뱉으며 근처에 있던 무쇠 램프를 휘둘렀다. 램프가 머리를 스치며 신시아는 벽에 부딪혔고 귀에서 선혈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시아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널린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붙잡았다. 신디가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는 그 순간 신시아는 드라이버를 있는 힘껏 신디의 어깨 쪽으로 찔러 넣었다. 신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둘은 피범벅이 된 방 안에서 바닥을 구르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손톱, 발톱,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웠다. 신시아는 몸을 던져 문까지 달려갔고 램프 파편을 밟으며 비틀거리다가도 문고리를 비틀어 탈출했다. 거칠게 뛰어가며 복도를 헤쳐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공포에 찬 신디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신시아는 멈추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집 밖은 황량한 사막뿐. 맨발로 대지를 내달리며 돌부리에 피가 맺힌 발로 도로까지 거리낌 없이 달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데이빗의 폭력과 신디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끝이다. 그 생각이 그녀를 더 빠르게 내몰았다. 마침내 한 집에서 불이 켜졌고 신시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목에 걸린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며 그녀의 생존을 증명했다. 집안에서 놀란 중년 여성과 남성이 뛰쳐나왔고 신시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쉰 채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이제 겨우 죽음을 빠져나온 신시아의 몸과 마음에는 지옥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사막 어둠을 깨고 넓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신시아의 귀에는 아직도 방 안에서 울리던 쇠사슬과 비명, 절망의 잔해들이 갇혀 있었다. 그렇게 한 명의 생명줄이 촉촉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이송되고 피투성이의 손 위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대원이 속삭였지만 신시아의 심장은
끝없이 추락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차가운 쇠사슬, 거친 숨소리, 데이빗 파커 레이의 불결한 목소리가 뇌리를 후벼 팠다. 병원 응급실, 피와 소독약, 경계선의 불빛. 병원 플로러스언트 불빛 아래 신시아는 여러 명의 경찰과 의료진 그리고 범죄 담당 심리학자의 질문 공세를 견뎌야 했다. 당신, 이름이, 주소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삑삑 끊어지고 손끝은 떨렸다. 신시아는 눈을 감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남자가 저를 가뒀어요. 거기엔 방, 쇠사슬, 피, 그리고 그 여자는 단어조차 제대로 조립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팔목과 목, 발목의 깊은 자상을 체크하고 심각한 탈진을 진단했다. 침대 옆에서는 형사가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그 남자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시아는 깊은 혼돈 속에서 힘겹게 입을 뗐다. 데이빗 파커레이. 그리고 여자, 신디. 그 순간 쏟아지는 기억들, 살점에 닿았던 한기의 질감, 벽 너머 들리던 다른 피해자의 미약한 흐느낌과 모든 영혼을 파먹는 듯한 환청. 의식이 흐릿해지며 신시아는 다시 혼수에 빠졌다. 수사 시작, 진실의 문 앞에서. 날이 밝자 경찰과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데이빗 파커레이의 이동주택을 에워싸고 출입을 차단했다. 새까만 방진복을 입은 포렌식 팀이 하나둘씩 그 방. 피냄새로 썩은 공기, 벽에 걸린 피카소의 그림 마냥 널브러진 고문도구, 촬영기계, 그리고 낡은 상자 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리카락과 개인 소지품.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하나는 혀를 깨물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그 방 가운데 이동 침대 위에 눌어붙은 얼룩, 방진복 덮은 수사관조차도 두 눈을 의심했다. 철제 그릇 안에는 연필로 쓴 목록이 들어있었다. 날짜와 시간, 피해자 추정 인원, 사용하는 약물, 고문 시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데이빗 파커레이와 신디 핸디가 체포되던 시각,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히려 불만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도 피해자야 라고 신디가 소리쳤고, 데이빗은 조용히 경찰을 쓱 훑어보고는 모두의 판타지를 대리한 것뿐이야. 내 작품을 두고 뭐라 하지 마라. 순간마다 아직도 누군가 그녀를 끌어낼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주사를 맞이를 할 때마다 신시아는 비명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죽은 피해자의 얼굴, 밤길에서 잡혀온 여자들의 흐릿한 눈동자, 손끝에 남은 쇠사슬 자국. 모든 게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며 신시아의 의식을 흔들었다. 수많은 언론이 몰려들고 도시 전체의 소문이 무성해지는 그 순간에도 신시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 휘몰아치는 과거의 비명, 그리고 이제부터 드러날 악몽의 실체만이 살아 숨쉬었다. 이제 데이빗 파컬레이와 신디 핸디의 사악한 이중극이 전 국민의 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더 많은 이름 없는 영혼들이 그 지옥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밤이면 신시아의 귀에 다시 울려 퍼지는 쇠사슬 소리. 그녀의 고통은 그 방에서 진실을 마주할 모든 이의 악몽이 되어 번져가기 시작했다. 더 이어지는 장이나 번역 혹은 추가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재판정의 심연. 병원 침대에 앉은 신시아 비즈. 안정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깊은 밤마다 그녀는 식은땀과 공포에 휩싸였다. 몽롱한 새벽, 그녀는 반복해서 같은 악몽을 꾸었다.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팔과 사슬, 다시 밀려오는 어둠, 데이빗 파컬레이와 신디 핸디의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숨죽이고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를 때렸다. 아침 햇살이 겨우 방 안에 스며들 때 경찰과 검사가 신시아의 곁에 섰다. 용기 내셔야 해요. 지금 세상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엉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병원을 나서 재판정으로 향했다. 법원의 복도, 세상의 시선. 법정 복도는 각국 언론과 취재진, 수많은 경호원, 불안에 휩싸인 일반 시민들로 혼돈 그 자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기자들은 하나같이 손짓했다. 신시아 비즐 씨, 데이빗 파컬레이가 진짜 악마였나요? 괴물의 실체, 직접 보셨습니까? 신시아는 작게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분명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기억의 심연. 검사가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신시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법정 전체가 숨을 삼키는 긴장감 속에서 신시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방에는 피와 쇠사슬, 그리고 그 사람, 데이빗 파컬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인형이라 불렀고 증오와 쾌락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옆에는 신디 핸디가 있었고 그녀는 무표정하게 저를 고문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신시아의 목소리는 켜켜이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세부적으로 어떤 장치가 몸에 채워졌는지, 도구와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통의 강도가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커졌는지 모두를 생생히 증언했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신음했다. 진실은 매스컴의 상상 이상이었다. 심지어 신디 핸디의 변호사가 신시아를 몰아붙일 때 혹시 피해자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닌가요? 신시아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맞섰다. 그러고 본 자만이 안다. 이 쇠사슬 자국이, 상처와 공포가 내가 만든 거라면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꿈속에 사슬이 따라올 거예요. 괴물의 미소, 재판정의 냉기. 데이빗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입꼬리만 슬쩍 울렸다. 그의 눈빛이 신시아와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녀는 재차 기억을 가했던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신디 앤디는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저는 시켰을 뿐이에요. 저는 시켰을 뿐. 저 남자 때문에. 재판정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판사는 강철같이 단호하게 외쳤다. 질서를 유지하시오. 지금 이곳에선 인간의 존엄에 대해 재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충격, 끝나지 않은 공포. 법원 밖, 도시 전체가 뒤집혔다. SNS에서는 괴물과 용기 있는 피해자에 대한 논쟁, 다른 미제 실종 사건들의 재조명, 경찰의 수색과 추가 피해자 발견 소식이 연일 이어졌다. 신시아는 매일 악몽을 견디며 재판에 출석했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다. 그녀는 자신만의 어둠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여전히 쇠사슬 소리와 함께 괴물의 미소,
다른 피해자들의 흐느낌,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그 방에 갇혀 있다는 공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비로소 남겨진 모든 이들의 악몽은 이제 사회 전체의 몫이 되었다. 마을 전체가 끝없는 악몽을 함께 꾸기 시작했다. 신문과 TV, 인터넷으로 퍼진 데이비 파커레이의 범행 경위와 증거들은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집안 곳곳에 남겨진 소름 끼치는 도구들의 이미지는 어디서든 튀어나와 사람들의 불안한 잠을 깨웠다. 밤의 악몽과 도시의 두려움. 밤이 오면 통통 두드리는 바람 소리도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잠 못 이루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 뒤에 숨겨진 과거와 진실을 의심했다. 경찰에 전화는 사방에서 울렸고, 실종된 가족을 찾는 문의가 폭주했다. 수십 년간 알려지지 않았던 실종 미제 사건 리스트가 정부에 의해 다시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경찰은 데이빗의 이동주택과 인근 사막을 철저히 수색했다. 개 짖는 소리, 흙먼지에 섞인 울음, 사라진 소녀들의 흔적을 찾는 가족들의 주저앉은 뒷모습. 어느새 신락 같은 희망과 절망이 한데 섞여 그 밤을 온통 집어삼키듯 지디겼다. 끝없이 반복되는 신시아의 심리 지옥. 신시아는 매일 밤 그 지독한 방 안에 다시 갇히는 꿈에 시달렸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울렁이는 심장 소리, 간간히 스쳐 지나가는 환각과도 같은 환청. 도와줘. 아직 살아있어. 날 찾으러 와줘. 그녀는 숨을 참고 손목에 남은 자국을 만졌다. 현실에 다시 머물려고 눈을 뜰 때마다 밖에서는 또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화와 상담 요청이 폭주했고, 신시아처럼 살아남은 소수 피해자들은 점점 더 고립된 채 절규와 침묵 사이를 헤맸다. 그녀의 꿈속에서 끝내 그 사악한 방을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손을 뻗었다. 절정으로 치닫는 재판의 현장, 광기의 파멸. 재판장 데이비 파커레이는 감방에서 법정으로 이송될 때조차 온매무새를 정돈했다. 촬영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경관을 비웃듯 손짓, 심지어 법정 안에서 불온한 농담을 던지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디 핸디는 한 번 무너진 후 내내 머리를 숙이고 벽만 바라봤다. 검찰은 피 묻은 도구와 사진, 자필 수첩의 피해자 명단, 도청한 녹음 파일, 실종 여성을 찾으려 애쓰던 가족의 증언과 신시아의 절규를 하나하나 공개했다. 신시아가 다시 증인석에 섰을 때 피고인들의 얼굴에서 처음 두려움이 스쳤으나 얼굴을 보여줬다. 당신들도 어둠을 맛보게 될 거다. 법정 안에 한기가 돌았다. 신시아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괴물의 도발이 또 다른 희생의 불씨가 되어선 안 돼. 발굴, 대량 발굴, 잊혀진 디테일의 소름. 경찰은 데이빗이 지도에 남겨둔 수상한 표식과 피해자 일지의 장소를 따라 사막을 파냈다. 작은 칼끝, 오래된 머리카락, 해를 맞으며 부서진 여성용 귀걸이, 메말라 굳은 뼈 조각들. 기자들은 현장 중계에 혈안이 되었고, 도시는 마치 흉가처럼 썰렁해졌다. 마을의 절반은 아직도 이 사막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공포 이후 사회, 영혼의 그림자. 마침내 재판이 끝나고 데이비 파커레이와 신디 핸디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과에 안도하지 못했다. 누구도 마음속 어둠을 밀어낼 수 없었다. 신시아는 법원을 나오며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수많은 피해자 영혼의 울음이 저 멀리 사막 너머로 밀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조차 혈흔으로 얼룩진 구름이 떠 있었다. 깊은 밤, 신시아와 이 도시, 아니 온 나라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림자를 가슴에 품은 채 또다시 살아가야 했다. 사슬은 풀렸지만 공포와 상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악몽 그 너머, 끝나지 않은 속삭임. 재판 종교로 몇 주가 흘렀다. 신시아 비질은 마치 갇혀있던 방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아직도 현실과 꿈, 공포와 일상 사이 어딘가에 맴돌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의 하얀 침묵. 신문과 TV는 이미 신시아의 이름과 데이비 파커레이의 얼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으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사가 식탁 위에 놓여도 신시아는 식사를 하다 말고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고개를 숙이곤 했다. 밤이면 방 한구석에서 진한 어둠이 웅크렸다. 쓰러질 듯한 침묵 속 신시아의 귓속에는 아직도 쇠사슬이 끼익거리고 거친 숨소리, 반쯤 닫힌 문틈 너머로 흐릿하게 들리던 여성들의 흐느낌, 벗어나도 결코 끝나지 않는 속삭임이 되살아났다. 사회의 역류, 끝없는 불안. 사건 이후 뉴멕시코 곳곳에서는 공포가 현실로 남았다. 어린아이들은 창문을 닫은 채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렸고,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이나 동네 외진 골목을 경계했다. 어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일부 부모들은 사막에 무덤이 또 있지 않을까 자경단을 결성해 순찰을 돌기도 했다. 경찰서는 실종 제보와 두려움의 항의 전화로 바빴다. 피해자 지원 센터에선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처가 눈 못 뜨는 요일마다 다시 터져 나왔다. 심리 상담실에는 울음과 분노, 혼란, 자책과 두려움이 끝없이 교차했다. 신시아의 치유, 혹은 악몽야의 연장. 신시아는 공식적으로 생존자라 불렸으나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 그날 그 방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치료사는 매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매일 트라우마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어요. 사슬이 아직 내 몸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치료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지만 문득 창밖에 어둠이 밀려오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누군가가 방 안에 숨어있다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잊힌 흔적, 또 다른 진실. 한편 재수사팀에서는 데이빗 파커레이가 마지막까지 남긴 수첩과 테이프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지도에 표시된 또 다른 위치를 찾아 밤낮 없이 수색을 계속했다. 황량한 사막 언저리에서 삐그덕거리는 작은 컨테이너, 기이하게 뒤틀린 철제 상자들, 거기서 또 다른 흔적, 다른 희생자의 물건이 누군가 오래전 쓰러진 희망처럼 발견되었다. 기자들은 사라진 이들의 이름, 수십 년 전 실종해서 피해자로 바꿔 불리게 된 이름들을 매일 리스트로 읽어내렸다. 가족들은 새벽만 되면 경찰서에 찾아와 혹시나 하는 소식에 몸을 떨었다. 도시와 생존자의 새로운 일상. 신시아는 낮에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려 애썼다. 슈퍼마켓에서는 낯선 남자와의 스침에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카페에서도 누군가 오래 쳐다보면 숨이 막혀왔다.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네요 라고 말을 건네면 신시아는 미소 대신 짧은 감사합니다만 속삭였다. 용기란 사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악몽 속에서 다시 깨어나 아직 살아있다는 걸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일이었다. 사슬의 소리, 결코 끝나지 않는 그림자. 한밤중 신시아는 문득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창밖에서는 사막의 바람이 애처롭게 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벽 너머 지하 어딘가에서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 마치 바른 피해자의 숨죽인 비명, 가까스로 살아남은 소녀들의 막연한 절규가 세상에 들리지 않게 속삭이고 있었다. 신시아는 창밖 검어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슬은 어딘가 아주 깊은 심연에서 다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끝과 시작. 문 너머의 어둠. 어둠 속의 혼돈. 불 꺼진 일상.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을은 결코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겉으론 평범한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들 마음속과 거리의 그림자는 각자만의 공포에 숨죽였다. 불이 꺼진 뒤 복도 끝에서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데이비 파커레이의 눈빛과 차가운 숨소리가 들린다며 울부짖었다. 신시아 역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서 나와 사회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하루는 긴장으로 시작해 불안 속에서 끝났다. 출근길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어둠에 멈출 때마다 신시아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팔에서 느껴지는 옛 사슬의 감각을 떠올렸다. 끝나지 않는 신문, 이름 없는 망자의 그림자. 경찰은 사라진 피해자들 찾기 위해 매일같이 사막을 봤다. 신시아는 사건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려가면서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눈을 떴다 감았다. 경찰이 그녀에게 남겨진 증거 사진, 사슬,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줄 때마다 신시아의 내면에서는 숨은 무언가가 또다시 꿈틀거렸다. 혹시 이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형사의 질문에 신시아는 깊이 숨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자는 같이 두드려 맞았던 아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남자의 손에 끌려가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에요. 사진 한 장, 목걸이 하나, 머리카락 한 올. 그 모두가 사회 전체에게 잊지 못할 끔찍한 경고장이었다. 도시의 광기, 소문과 공포의 만연. 신문은 매일같이 새로운 미스터리와 공포의 기사를 쏟아냈다. 누군가는 밤에 소녀가 울면서 거리를 헤맸다며, 누군가는 사막 저편에서 흐느낌이 들렸다며, 괴담과 진실을 뒤섞여 마치 또 다른 괴물이 생겨난 듯 했다. 카페, 학교, 거리, 모든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혹시 우리 곁에도 또 다른 괴물이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으로 연결됐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헤맸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 앞을 떠나지 못했다. 제발 내 딸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제발. 그러나 경찰의 손에도 신시아의 기억에도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다가와 뱀처럼 팔을 조이고 누군가가 방 저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반복됐다. 그 밤 신시아는 꿈속에서 좁은 방을 헤매듯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걷는다. 한쪽 벽에 문이 있다. 그 문 너머엔 검은 안개, 그리고 수많은 형체 없는 손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 우리가 아직 못 빠져나왔어. 신시아, 너만 살아남았니? 우리 기억해줘.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신시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뺨을 따라 흐르는 식은땀, 그리고 이유 없는 죄책감. 나는 왜 살아남았지?
그녀는 자신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질문했다. 다시는 피해자가 없게 내가 뭘 할 수 있지? 새로운 결이 어둠 위에 세우는 등불. 시간이 흐르면서 신시아는 그 끔찍한 경험들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TV와 강연에서 자신의 트라우마, 상처,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의무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 방이 떠오를 때마다 나보다 먼저 그리고 함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 괴물이 남긴 사슬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끊어낼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생존자들이 봉사단체에서 그녀를 찾았다. 신시아는 희생자 보호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닫히지 않은 문, 심연의 마지막 속삭임. 그러나 어둠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어떤 밤은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면 여전히 귀에 사슬이 서걱거리고 창밖 사막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심연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신시아는 자신의 손목을 힘껏 쥐며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어둠에 지지 않는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빼곡히 써서 매일 하나하나 살아있다고 죽임당한 이들 대신 세상의 진실을 말할 것임을 다짐했다. 마지막 문장. 어둠은 영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끝까지 빛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세상을 삼킨다. 그리고 신시아, 그리고 온 도시는 결코 그 사슬의 소리를 잊지 못할 것이다.